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오늘 2019년 11월 28일 직필직설 시작합니다. 주제는요, 유재수 결국 구속되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구속되었습니다. 검찰이 유 전 국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유재수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는데 대가성은 부인했습니다. 코미디죠 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재수는 흔히 경제부처의 고위공직자들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금품 수수하는 모든 유형들을 총망라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가성이 없다고 부인을 하면 안 되겠죠. 범죄 혐의가 상당수 소명이 되었고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을 하고서 윤석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지 않고 발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유재수는 2016년부터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으로 근무를 하다가 2017년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2017년 5월에 출범을 했는데 그로부터 불과 3개월 후인 2017년 8월 달에 금융정책국장으로 영전이 되어가지고 금융위원회 요직 중에 요직으로 부임을 하게 되죠. 어쨌거나 이 기간 동안에 자녀 유학비 플러스 항공료, 골프채, 그 다음 법인카드, 출퇴근 차량, 오피스텔, 2천만원 보증금에 월 150만원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림, 이 그림은 얼마에 사주느냐에 따라서 그림의 액수가 갤러리에서는 결정이 됩니다. 10억 주고 사주면 10억이 되는 것이고 1억 주고 사주면 1억이 되는 것입니다. 대개 고위공직자에 대한 로비를 이런 방식으로들 많이 하죠. 그러니까 자녀 유학비도 사립대학의 경우는 1년에 1억씩 들어갑니다. 토탈하면은 돈이 꽤 될 것 같아요. 유재수가 전격적으로 구속이 된 것은 결국은 유재수의 뇌물수수 혐의를 묻는 거에 그치지 않고 유재수 관련해서 감찰 무마를 한 몸통이 어디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재수의 비혐의를 넘어서서 2017년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이후 영전을 거듭한 배경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어쨌건 비혐의로 옷을 벗었는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으로 갔잖아요. 대개 국장급들이 가는 자리고요. 실세들한테 잘 보이게 되면 한 1년 정도 하고 1급직으로 승진해서 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비혐의로 옷을 벗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을 통해서 세탁을 하고 그 다음에 1급인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으로 화려하게 부활을 하게 됐잖아요. 그 배경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박영철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 비서관이 있습니다. 이인걸 특감반장도 있습니다. 박영철, 이인걸 두 사람 다 조국이 감찰 무마 지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국이 유재수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검찰이 갈 것은 단순히 조국을 넘어선 위선으로 향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아주 흥미롭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조국이 모르는데 민정수석 조국이 감찰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럼 모처로부터 연락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호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재수가 4급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파견 근무를 했는데 그 당시에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 일을 했고요. 그리고 민정수석실에도 근무를 했는데 어쨌거나 노무현의 눈에 띄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행정관으로서 문고리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수행비서를 하게 되죠. 전통적으로 직업 공무원들이 수행비서 못합니다. 대개 캠퍼 출신으로서 캠퍼 시절부터 비서를 했던 사람, 신뢰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대통령 수행비서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직업공무원으로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하는 유재수가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눈에 들었다는 것은 뭐 대단한 거죠. 아무래도 뭐 그때 노무현 내지는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인재풀이라는 게 너무나 연락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내지는 그 주변에 있는 인재풀도 변방의 변방인데 그 당시는 뭐 아예 없었죠. 그런 가운데 금융 전문가인 유재수를 보게 되니까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 놓으니까 상당히 관심과 애정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노무현 청와대에서 수행비서를 하면서 유재수가 만드는 인맥 지도가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민정수석 비서관이 문재인이고요. 민정비서관이 전해철이고요. 종합상황실장이 이호철이었습니다. 삼철 중에 한 사람인 이호철. 홍보기획비서관이 삼철 중에 한 사람인 양정철이었습니다. 삼철이 다 나왔네요. 그리고 현재 경남도지사인 김경수가 그 당시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 함께 근무를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커넥션이 참 화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되게 화려한 커넥션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유재수가 문재인이 아니고 노무현 수행비서로서 문재인 그 당시 민정수석을 재인이 형이라고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친했으면 그랬을까요? 노무현으로부터 신임을 받았다는 것은 노무현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도 똑같이 신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인이 형이라고 그러죠. 아니, 직업 공무원 출신이 어공 출신인 문재인하고 인간관계가 형동성으로 갈 수 있겠어요? 그 정도로 청와대 근무하는 짧은 기간 동안 인간관계가 돈독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제 유재수의 신병을 확보했다는 것은 앞으로 검찰 수사가 엄청난 탄력을 받는다는 것이고, 따라서 단순히 유재수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을 하고 기소를 하고 그 다음에 재판에 넘긴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재수를 봐줬던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가 무엇일까? 조국 위선이란 말이에요. 조국 위선이면은 이호철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삼철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문재인 정부의 정권 실세로서 현재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해철이나 양영철에 비해서 삼철이면서. 물론 뭐 이호철이 연락을 했을 수도 있고 김경수가 연락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국이 그래도 잠재적인 대권주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서울대 로스쿨 교수 출신으로 아마 좌파 진영에서는 대표적인 지식인으로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국이 나름대로 그레이드가 있는데 또 민정수석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이호철급에서 아니면 김경수급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유재수 좀 봐줘?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그 두 사람하고도 같은 시기에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끈끈한 인간관계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조국이 총대 메고, 아니 이게 감찰 무마하면 명백한 직권남용인데 조국이 지가 감옥 갈 수도 있는데 그걸 리스크 테이킹 하면서 감찰 무마를 했다는 것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이호철 정도 백, 김경수 백 가지고 커버가 되겠어요? 조국의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청와대에 누구밖에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보이지 않는 손, 결국 유재수 케어를 직접 지시를 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조국이 본인이 안고 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또 조국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극적인 신경 변화를 일으켜서 원래 생각을 바꾸게 된다면 갈 끝이 어디로 갈까요? 현재 권력으로 향하겠죠. 그래서 유재수가 구속이 됐다는 것은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예고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김정기TV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